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평화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것이야말로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향해 함께 걸어나가자고 촉구했다. 이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2년간의 남북 평화 정착을 위한 움직임을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과 이정표를 정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며 국민, 중앙정부, 국제사회 등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형 남북교류 3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9일 킨텍스에서 열린 DMZ 포럼 2019 개막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화가 답이다. 평화가 길이다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발표했다. 먼저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분단과 대결의 역사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길을 나섰다. 그 길은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제1,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는 무수한 학살과 강제동원, 전쟁 범죄와 같은 인간성 상실을 확인했다라며 전쟁과 분단의 상흔을 아는 우리에게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며 반쪽짜리 반도국가 섬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잠시 쉬어가는 여정이라고 표현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 최근 2년간의 변화를 나아가야 할 이정표와 방향을 정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 시대,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 등 경기도형 남북교류의 3대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도민이 참여하고 혜택받는 남북교류 방향으로는 DMZ 포럼과 DMZ 페스타, 라이브 DMZ를 비롯 지난해 11월 열린 아시아 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등 민간 참여 행사 개최 등과 같은 경기도의 노력이 소개됐다. 둘째로 중앙정부와 상생하는 남북교류 시대 방향에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해경제공동특구 건설, 경기 북부의 남북평화경제교류 중심 조성, DMZ 평화지대화 등을 통해 경기도를 한반도의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끝으로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남북교류 방향에 대해서는 남북이 함께 협력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인 평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기조연설 광명의 소화리 공장에서 생산된 승합차를 타고 중국을 넘어 중앙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일등과 같이 남북 평화가 가져다줄 청사진에 대해 언급한 뒤 더 나은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길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앞선 이의 발걸음을 따라 더 많은 이들이 함께 갈 때 길은 뚜렷해지고 넓어지고 탄탄해진다라며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주저하거나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마음 없는 새들이 유유히 넘어가고 이념 없는 꽃들이 씨를 날려보내는데 살아서는 못 가는 고향이 있다라는 DMZ에 관한 시 구절을 인용한 뒤 이제는 벽을 허물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길을 내디뎌야 할 때다. 오늘보다 나은 한반도 함께 해주신다면 만들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지사의 연설에 이어서는 판티킴푹 인권운동가와 글로리아 스타이넘 사회운동가의 기조연설이 차례로 진행됐다. 다음은 DMZ 포럼 2019 관련 뉴스입니다.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에 장린 DMZ 포럼 2019가 19일 고향 킨텍스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동채 DMZ 포럼 2019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판티킴푹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 사회운동가 등 국내외 인사와 도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전쟁과 갈등, 사륙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와 공존, 미래의 희망의 상징으로 바뀌고 있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DMZ가 인류 역사와 한반도에 하게 될 역할에 대해 설계하고 의논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동체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평화 협력을 위해 모인 참가자 모두 환영한다라며 모두 함께 한반도의 평화가 들꽃처럼 만발하는 미래를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축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DMZ를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냄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을 모색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라며 한반도는 유일하게 나눠져 있는 냉전 국가다. 냉전 극복을 위해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하며 민주당도 냉전 체제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티킴푹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 사회운동가의 기조연설과 특별 세션, 기획 세션 등 크게 3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특별 세션에는 문정인 교수, 이종석 박사, 조셉윤 전 미국 대북 특별대표 등이 참여해 평화 공동선언 1주년과 남북 평화 협력 시대,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다자 협력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경기연구원이 마련한 기획 세션에서는 평화 플랫폼 DMZ, 평화를 위한 생태계 지속 가능성, DMZ, 남북 주민이 상상하는 접경지역 개발, DMZ 어드벤처,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의 시발점, DMZ, 기업과 화해를 통한 평화식민과 냉전의 중원으로서의 DMZ 등 6개 테마에 관한 토론회 장이 마련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다음은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관련 뉴스입니다. 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20일 오후 7시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B홀에서 개막한다. 이날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46개국에서 출품된 152편의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는 축제장이 오는 27일까지 8일간 펼쳐진다. 개막식 사회는 제3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의 홍보대사였던 영화배우 배수빈과 방송인 류시안이 맡는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경기도의회 김달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9명의 도의원과 김동우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이사장, 영화진흥위원회 오석근 위원장, 영화배우 문성근과 방은진, 정지영 영화감독, 이충년 영화인회의 대표, 비목기 자야 순다라, 앙케 레베케 등 9명의 심사위원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국내의 50여 명의 초청 감독과 영화 관계자, 초청 게스트 그리고 관객 1000여 명도 함께한다. 개막식에서는 5인조 클래시컬 앙상블 컨템포디브와 마이티의 비트박스 콜라보로 선보이는 그리움 금강산과 라구요를 편곡한 공연에 이어 개막작으로 선정된 박소현 감독의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에 출연 청년 20인의 특별 음악 무대가 펼쳐진다. 이어 개막작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가 상영된다. 휴전국 대한민국 청년들이 생각하는 평화를 신나고 경쾌한 메시지로 전달하는 이 작품은 최남단 목포역에서부터 베를린까지 기차 여행이라는 영화 같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지금 여기서 평화하자라는 뜻의 자발적 모임, 레츠피스를 결성한 청년들은 정착역마다 만국 공용어인 노래와 춤으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들만의 시선으로 평화를 마주한다는 이야기로 구성됐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 위치한 DMZ와 다큐멘터리가 만나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2009년 1회 영화제를 시작한 이래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다큐멘터리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1회를 맞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하고 다양한 다큐멘터리 작품들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수한 한국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세계 영화제 수상작을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DMZ 오픈 시네마 작품들이 눈에 띈다. DMZ 포브 다큐멘터리를 만나다 에서는 한국 영화 100주년을 맞아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지형도 한국 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 1통의 기자와 비평가가 선정한 55편의 한국 다큐멘터리 중 10작품을 영화제 중 상영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다큐멘터리 전문 산업 플랫폼
DMZ 인더스트리로 영화제 중인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파주 지지항에서 개최된다. 다큐멘터리 기획 및 개발부터 완성까지 제작, 투자 유치, 후반 작업, 배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DMZ 인더스트리에 대한 다큐 제작자들과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듯 역사, 여성, 남북, 가족, 시대사건 등 다채로운 주제와 새로운 시선이 돋보이는 작품들이 접수돼 그중 총 40편이 최종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작품들은 DMZ 인더스트리를 찾은 국내외 주요 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막식에 이어 9월 27일까지 8일 동안 메가박스, 백석, 고양 벨라시타, 파주 롯데 아울렛, 롯데시네마 등 주상영관에서는 다양한 특별 기획과 부대 행사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관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서 다큐멘터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획이 눈에 띈다. 올해 신설된 DMZ 토닥토닥은 다큐멘터리 상영 이후 관객과의 토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객들이 참여하는 장이다. 먼저 9월 21일 11시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거장 감독 헬레나 트레슈티코바의 말로리의 순환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한다. 특별전을 위해 내한하는 감독과의 영화 세계와 작업 과정에 대해 들어보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또 더록, 브로큰 에러우, 아마게돈 등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사운드 에디터로 참여했던 믹지 코스틴이 영화제를 찾아 영화 사운드에 대한 실용적이면서도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9월 22일 11시 메이킹 웨이브 영화 사운드의 예술 상영 이후에 믹지 코스틴을 만날 수 있다. 같은 날인 9월 22일 오후 8시 30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날 바다이가 영화제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김지영 감독 그리고 프로듀서로 참여한 뉴스 공장의 김어준이 함께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영화제 기간 중인 9월 21일에서 26일에는 고양시 벨라시타 야외 잔디 광장에서 무료 다큐멘터리 야외 상영도 개최한다.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의 딸이자 한직 총리인 셰이크 하시나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시나 방글라데시의 딸 상영을 기념 방글라데시 영화의 밤 행사가 9월 21일에 저녁 8시에 개최된다. 방글라데시 전기에너지 자원부 장관을 거쳐 명예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수룰 하미드 비프 등 방글라데시의 주요 정치인 및 아비다 이슬람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9월 27일 오후 7시 고양시 벨라시타 메가박스에서 개최되는 폐막식에서는 흰기록 이상인 대상을 비롯해 올해 새롭게 신설된 에드 문화상 3작품 및 DMZ 예술공헌상을 포함 총 16개 부문을 시상하면서 제11회 영화제의 화려한 막을 내린다. 한편 이날 개막식은 당초 파주 임진각 망배단 주차장 특설 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장으로 변경해 최고 수준의 방역 시스템 하에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영화제 부대 행사로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파주 임진각과 도라 전망대 제3땅굴 일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DMZ 다큐로드 투어와 팸 투어는 취소되었으며 DMZ 오픈 시네마도 축소해 고양 일원에서만 열린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자 방역대책비 30억 원과 특별교 부금 1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추가 긴급 지원한다. 도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도내 19개 시군에 방역대책비 30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파주에 이은 추가 발생 지역인 연천군에도 특별조정교 부금 10억 원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6월 도내 12개 시군에 6억 5,5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데 이어 지난 17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최초 발생 지역인 파주에 10억 원의 특별조정교 부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로써 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30억 원, 확진 판정 지역인 파주시, 연천군에 지급한 특별교 부금 20억 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6억 5,500만 원 등을 포함 총 56억 5,500만 원이 됐다.
이번 40억 원 긴급 지원은 경기도가 최후 방어선이라는 각오로 시군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대 강도의 현장 중심 대응을 하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포천 일대 밀집 양돈 지역과 거점 소독시설을 둘러본 DSNS를 통해 경기도가 최전방님과 동시에 최후 방어선이라는 각오로 확산 차단에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일선 시군과 한몸처럼 움직여 반드시 확산을 막아내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긴급 지원한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제3 조치로에 따라 집행됐다. 이와 함께 시군별 지원 금액은 정부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거점 소독 및 통제 초소, 농가, 사육투수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도는 긴급지원자금 우선 지원을 통해 해당 시군이 현장 상황에 따라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 초소 설치, 운영, 방제약품 구입 지원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재환도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최대 강도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 군에서 돼지열병 방역 대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뢰 주민 피해 실태조사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들을 위해 도내 접경지역 지뢰 주민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뢰 주민 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 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조사팀을 구성, 민통선과 인접한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현지 실정에 익숙한 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 요원을 선발해 교육하고 시군과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 언론 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 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 실태, 기초사실, 사고 원인 및 처리 경과,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 조치 및 사고 후 생활환경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 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가장 먼저 안내함으로써 국가보상 신청을 절차를 도울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뢰 피해자에 대한 실태, 피해 규모, 지뢰 사고 원인 등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다음은 배달 전문 음식점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각종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전용 어플과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수원,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100여 개 업소를 선정했다. 주요 수사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및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무신고 영업,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적발 시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미신고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따른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관련 시장 규모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법 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불법 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우리 동네 3분 영화제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우리 동네 3분 영화제 유튜브 공모전에 참가할 전국 참가자를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에는 지역, 연령, 개인 또는 팀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지역 관광명소, 맛집, 핫플레이스, 지역의 역사, 문화, 행사, 축제, 자연, 인물, 동네에서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지역의 다양한 스토리, 미담 사례 등으로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공모 주제를 담은 영상을 3분 이내로 촬영해 개인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한 뒤 참가 신청서, 영상 원본 등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1차 심사를 통해 콘텐츠 완성도, 적합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 뒤 본선에 참가할 우수, 공모작 20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 공모작 20개 작품은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 전시될 예정으로 도는 박람회 현장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 우수 수상자는 상금 50만 원, 장려 수상자는 상금 30만 원이 각각 주어지며 이날 본선 참가자 전원에게도 상금 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